군 입대를 일주일가량 앞둔 어느 날, 당시 나는 마치 인생이 끝난 사람처럼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며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 중에는 중학생 때부터 항상 같이 어울려 놀던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어머님이 무당이었다. 어김없이 친구들을 만난 그날도 술집에 가려 했는데 A의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해서 A네 집에 놀러가 술을 마시기로 했다. A네 집은 여느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묘한 향냄새가 풍겼는데 어머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었다. 이것들만 잘 지켜주면 아줌마는 너희들 놀러 오는 거 가지고 절대로 뭘 안 할 기다. 알았나? 네, 알겠어요. 우선 첫째로 신당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신 모시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마구 만지거나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특히 사탕이나 초콜릿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로 귀신 불러본다고 집안에서 물 떠놓거나 촉혀놓거나 그런 행동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면 꼭 내를 불러라. 아줌마가 집에 없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꼭 말하고. 알았지? 그때 나와 일행들 모두 A네 집에 처음 놀러 간 것이었고 어머님은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뭔가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포근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사실 A가 자신의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을 때 조금은 반신반의했었는데 그 흔하디 흔한 간판도 없었고 A가 하는 말이 어머니는 손님을 따로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엄마는 점사 같은 거 따로 안 본다. 그냥 신만 받았다고 하던데. A의 어머님은 규칙을 설명한 뒤 아버님과 함께 집을 나섰고 우리는 보드게임도 하고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 물론 어머님이 알려준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말이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각자 한 병씩 사온 소주가 모두 동이 나고 술을 더 사올지 그만 먹고 잠을 잘지 녀석들끼리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 술을 더 사오게 되었는데 나는 중간에 너무 취할 것 같아서 잠깐 눈 좀 붙이려고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눕기만 하면 머리가 빙빙 도는 게 자꾸만 묘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술 기운 때문이라 하기에는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야, 나 그냥 집에 가서 자야겠다. 에? 왜? 자고 가라. 좀 취할 것 같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 나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별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꿈도 안 꾸고 푹 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친구들에게서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엄청나게 와 있는 것이다. 뭐고? 이것들이 술 마시다가 저거들끼리 시비라도 붙었나? 설마 경찰서에 간 거 아이가? 나는 곧바로 A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A가 방금 일어난 것 같은 갈라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만나서 얘기하자며 우선 해장이나 하자는 A의 말에 난 보나마나 녀석들이 술 기운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도록 싸워서 경찰서까지 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A도 당황해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겠지. 마치 영화 필름처럼 모든 상황들이 머릿속에 영상처럼 그려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대충 준비한 뒤 다시 애인의 집으로 향했고 초인종을 누르자 A가 기름진 머리를 하고서는 상당히 초췌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했다. 또 뭐고? 대체 뭔 일인데? 그러자 A는 식탁에 털썩 앉아서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다른 한 손으로 빈 의자를 가리켰고 내가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 앉자 물을 한 컵 들이킨 후 입을 열었다. 어제 네 가고 나서 우리끼리 술을 더 마셨잖아. 막 웃긴 얘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종수 이 녀석이 막 깔깔대면서 웃더니 갑자기 눈에 힘을 주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갑자기?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뜬금없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엄마, 엄마 나 너무 아파. 엄마. 뭐? 그래서? 아니 그러더니 지 혼자 픽 쓰러지는 거야. 너무 놀래서 119 부르고 막 니한테 전화하고 그 난리를 쳤잖아. 그래서 어째 됐는데? 일단 응급실 보내고 부모님한테 전화했지 뭐. 술 마시다가 기절해서 병원에 와 있다고. 걔네 부모님 오셔서 일단 별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진정 좀 되는 거 보고 종호랑 우리 집에 왔는데 금마도 저그 집 가서 잔다고 갔다. 아니, 종수는 왜 그런 건데? 모르지. 나도 겁나 놀랬다니까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는 말에 나 역시 많이 놀랐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다른 친구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별다른 일 없이 술만 마시고 있었고 정작 사건 당사자인 종수가 본인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더 황당했다. 며칠 후 퇴원한 종수는 A의 집으로 가서 녀석의 어머니를 만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네 혹시 신당 있는 이 방에 들어왔었나?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자 A 어머니가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며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 아니다 엄마. 그때 우리 다 내 방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 향초 하나가 더 늘었던데. 종수 네가 꽂은 거 아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종수의 말은 이랬다. 그에게는 2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정신지체가 있어서 특수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등하굣길에 종수는 항상 형을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 하루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학교를 마친 뒤에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다. 형은 저녁 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사방팔방으로 그를 찾아다니며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 거의 한 달 만에 소식이 왔는데 형이 혼자 집에 가다가 뺑소니를 당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당시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 모두 종수를 질책했고 자신도 그 괴로움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A네 집에서 술을 마셨던 그날 화장실에 갔다가 문득 A 어머니의 신당이 차려진 방에 들어가 보고 싶더란다. 종수는 어머니가 알려준 규칙을 어기고 신당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형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향을 피우고 나왔다고 한다. 아휴, 그때 죽은 형의 영가가 빙의된 모양이구만. 그래서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서 엄마를 애타게 찾은 거야.
그날 이후로 종수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한다. 그런 종수에게 A의 어머니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와서 기도를 드려도 된다고 했고,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종수는 지금도 가끔 애인의 집을 찾아가서 죽은 형을 위해 향을 피우곤 한다.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면서 말이다.